안녕하십니까. 5월 28일 금요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뭐 경제 정상화 관련된 뭐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, 일단은 뭐 고용 지표, 물가 지표, 이제 이런 뭐 경제 지표들이랑 그 다음에 내구재 조분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. 이제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고, 물가 지표는 조금 높게 나왔고, 내구재 조분은 조금 부족하게 나왔고,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좀 많이 부족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, 일단은 뭐 바이든 또 대통령의 그 인프라 투자 부양책 이 뉴스가 예전에 있었잖아요. 그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, 그 국회에서 통과할 시기가 조금 가까워졌다라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민감 경기 민감주들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기술주는 좀 중간에 좋았다가도 다시 오후장에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뭐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고용 지표가 아주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 지표는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딱 두 개 보죠. 인플레이션이랑 고용. 근데 이 고용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시기가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한 달, 두 달의 추세 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적어도 3에서 6개월 정도의 평균치를 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내구재 조문이 부족했습니다. 일단은 저것 때문에 시장이 막 엄청 좋지는 못했던 건데, 일단 내구재 주문 지수는 좀 1년 코로나 이후로도 사실 또 처음으로 또 마이너스로 감소한 건데,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늘어난 것들이 있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 좀 생각이, 기저효과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, 그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은,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1.7조 이렇게 내놓았잖아요, 부양책을. 근데 그거를 공화당에서는 3분의 1 토막 내가지고 한 6천억에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공화당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1.7조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, 돈이 많이 들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되니까 1.7조는 못하고 한 6천억 정도만 하자라고 했었는데, 어제는 그걸 9천억으로 올렸습니다. 왜 9천억이냐면은 딱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까지 맥시멈을 올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9,300원 정도지만 나중에 조금 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합의가 되면은 1.7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.3조나 뭐 1.2조, 1.4조 뭐 이런 수준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가 조금 다 가까워졌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경기 민감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경기 민감주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냥 뭐 산업과 관련된 것들, 뭐 아니면은 산업재, 아니면 뭐 건설, 뭐지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금융주들, 그래서 소재주들,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이 가치주들,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시장을 보면은 요즘에 경기 민감주랑 개별주, 경기 우리나라에서 따지는 경기 민감주는 사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, 뭐 건설주, 뭐 그다음에 그 경기 재개 관련주들, 이제 이런 것들 좀 경기 민감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. 그럼 어제 뭐 여행주나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 건설주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타나는 거고, 또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어제 미국도 선대 지수는 별로 크게 변화가 없는데, 러셀 지수,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형주의 주가 지수인 러셀 지수는 1% 넘게 올랐어요. 그 말은 뭐냐면은 요즘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는 뜻인데, 일단은 오늘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흐름이 좋은데 미국에서 뭐 인프라 부양책 관련된 뉴스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장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그 MSCI 리밸런싱이 어제 끝났다고 합니다. 어제 끝났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는지, 최근에 뭐 기사에서 그런 말씀 많이 보셨잖아요.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뭐 외국인이 계속 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, 그러면은 오늘 다시 사야겠죠. 어제 끝났으니까 오늘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, 외국인이 사주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요즘에 오랜만에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게 반영을 할 겁니다.
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업종도 한마디 해드려야 되는데, 최근에 이제 LG화학 때문에 전기차 업종 자체적으로 다 지금 부진해요. 근데 어제랑 그제 미국의 포드가 전기차 이슈로 이틀 연속 뭐 8%, 7%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. 이제 그 말은 이제 전기차 업종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, 그래서 오늘 이제 LG화학도 딱 전저점까지 일단 내려왔고,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업종들 반등 나오는지, 2차 전지 반발 매수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오늘 저녁에 또 중요한 물가 지표가, 되게 중요한 물가 지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후장에 또 다시 매물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. 가지고 오전에 오르면은 오후에 좀 빠질 수도 있겠다. 이거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. 그리고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좀 해소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. 가지고 뭐 자동차 관련주들,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좋은 뉴스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들은 좀 기대해보고, 다만 관망세, 그다음 매물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올 수 있겠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저 이따 오후 때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